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부터 로마의 카이사르와 프랑스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주목받는 역사적 인물의 일생은 픽션에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이들 위인들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흥미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들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그토록 자주 소설로, 드라마로, 영화로 차용된 것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영웅적 활약이라는 팩트 외에 장군이 직접 자신의 행적과 세세한 감정까지 기록해 놓은 일기장, 바로 난중일기의 존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소스는 역시 당대 사관들의 기록물과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련된 내용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 혹은 증언을 담은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주인공 스스로가 자신의 하루를 전란 중에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난중일기가 아니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전쟁에서의 활약상을 증언해주는 기록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조선을 구원했으며 모함으로 인해 자신이 구해낸 그 왕의 명으로 투옥되어 갖은 고초를 겪고 단 13척의 함선으로 다시 한번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고 평생 자신이 지켜온 바다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드라마 그 자체라 해도 좋을 장군의 일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난중일기는 그러한 사실들에 이순신 장군 자신의 가장 솔직하고도 가장 뜨거운 고백을 덧붙입니다. 난중일기와 함께 임진왜란 안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명량해전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되고 1593년 이후 명일 간의 광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죠. 이 시기에 이순신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선을 만들고 무기를 정비하고 병력을 확충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주력합니다. 특히 여수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고 손수 밥을 지어서 진지를 올리는 등 극진한 효자로서의 모습을 일기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순신이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눈에 가시 같은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 측의 계략과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뿌리 깊은 반감 등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1596년 10월 10일부터 이순신 장군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듬해 2월, 3월 이 기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기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1596년 윤 8월 12일 종일 노지를 재촉하여 이경의 어머님께 도착했다. 백발이 서성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숨이 곧 끊어지시려는 모습이 아침 저녁을 보존하시기 어렵겠다. 눈물을 머금으며 서로 붙잡고 밤새도록 위안하며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마음을 풀어드렸다. 선조실록 1597년 3월 13일자에는 선조는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용서할 수 없으니 극형에 처하는 문제를 대신들에게 문의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극형에 처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순신과 늘 뜻을 같이 했던 주변에 이순신을 옹호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이원익과 정탁, 이러한 조정 대신들의 힘을 받아서 구명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선조는 드디어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간 이룬 이순신의 공로를 참작해서 이순신을 취지하지 않고 사면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순신은 한 차례 고문을 받고 삭직된 신분으로 합천에 있는 권율 원수의 휘하에 가서 백의종군하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간 이룬 공에 대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백의종군을 하라는 명을 받고 이순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슬픈 감정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극히 담담한 어조로 5개월 만에 다시 붓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선비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가에서는 상불원천 하불의인,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바로 선비다운 자세로 억울함을 감추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꿋꿋이 왕명을 따랐던 것이죠. 이순신은 명장이라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군사기밀에 이롭고 해로운 것은 멀리에 있었던 소신들이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순신이 나가지 않은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오니 청하옵건대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앞으로 공을 세우도록 함이 마땅한 줄 나옵니다. 라고 징비록에 정탁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97년 4월 1일 드디어 4월 1일 옥문을 나왔다. 바로 남대문 밖 생질서인 윤간의 종집에 가서 조카 봉, 분과 아들 울, 윤간, 이순신의 매부인 병기의 사위 허주와 한방에 함께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추록한 날 인척과 지인들을 만나 술에 흠뻑 취하고 유성룡과 정탁 등의 대신들이 사자를 보내어 위문을 받았다. 이순신 고난의 루트 백의 종군길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추록한 뒤 곧바로 백의 종군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월 3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과천, 수원에 도착하였고 4월 4일 오산, 평택, 둔포를 지나 4월 5일 아산에 도착하여 어라산에 선영참배를 하였습니다. 모친이 4월 11일에 사망한 사실을 13일에 전해 듣게 되었지만 죄인의 몸으로는 어머니의 상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4월 19일 모친의 영전을 하직하고 4월 27일에 순천에 도착하였습니다. 5월 14일에 구례를 거쳐 5월 26일에는 하동에, 6월 4일에는 합천 개비리에 도착하여 5일부터는 모여곡 이어해의 집에서 기거하였고 8일에 도원수 권율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년 1597년 4월 1일 감옥에서 나오시죠. 그 후로 이순신은 아산에 있는 선영으로 달려가십니다. 이때에 여수에 계셨던 어머님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산을 향해 올라오십니다. 이때 태안의 안흥량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선상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4월 11일이죠. 근데 이순신은 이 어머니의 비보를 그날에는 모르시고 13일에 비보를 듣게 됩니다. 충과 효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에 이렇게 모친을 떠나보낸 자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기간이 바로 아산에 머물러셨던 15일 기간이죠. 이때에 이순신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참담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마음과 비통한 감정을 가장 자주 많이 드러내는 내용들이 이 시기의 난중일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97년 4월 13일 얼마 후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고했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바로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비통함을 모두 적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대강 기록했다. 1597년 4월 19일 일찍 나와서 길에 올랐다. 어머니의 영연에 하직을 하고 울부짖으며 곡하였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 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는가. 빨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이순신 장군께서 관직에서 쫓겨나 죄인의 신분으로
길을 재촉하면서 남행에 나섭니다. 이때 조선의 백성들은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왕명과 민심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백성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관리들까지도 길목마다 이순 장군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당연히 왕실의 기록은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남아있던 것이죠. 바로 영운의 귀환을 기다리는 민초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명으로 백의종군하는 중에 죄인에게 공공연히 도움을 주고 환대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1597년 6월 2, 3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밥을 지어주었으나 나는 종들에게 먹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침에 종들이 고을 사람들의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여 이들을 매질하고 밥쌀을 도로 갚아주었다. 마침내 도원수 권율이 있는 합천에 당도한 이순신은 권율과 함께 당시 권율이 이끌던 조선 수군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침을 준비하는 일본의 형세 그리고 위태한 원균의 행보를 걱정하며 이순신은 한산도 진영으로 무려 14통의 편지를 보내고 원균의 작전의 문제점을 권율에게 고하며 공문도 함께 보내지만 결국 조선의 수군은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에 대패하고 그간 피땀 흘려 일군 수군의 전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책을 묻는 권율에게 이순신은 직접 남해안 현장을 둘러본 뒤 결정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 8월 초까지 하동과 순천, 곡성 등지를 순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후 8월 3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는 교서를 받게 됩니다. 백의종군한 지 54일 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군으로서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파악을 했고 대신 육지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장계에 적어서 올리죠. 바로 명량해전에서의 결사항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장계에 담겨 있습니다. 1597년 7월 17일 듣고 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가 믿는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이 이러하니 다시 더 바라볼 것이 없다.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분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1597년 7월 18일 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마음을 안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직접 연해지방에 가서 듣고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더니 원수가 매우 기뻐하였다. 1597년 8월 3일 막다. 이른 아침 뜻밖의 선전관 양우가 와서 임금이 내린 교서, 유서와 유지를 가져왔는데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교서에 절을 한 뒤에 서장을 써서 봉에 올렸다. 칠천량 해전에서 도주한 10여 척의 전선과 이후 수습 과정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확보한 전선은 모두 13척입니다. 그에 반해 기록에 따라 130척 내지 300여 척으로 추정되는 일본 수군의 규모 앞에서 부하장수들은 항전 의지를 내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량 바다의 좁은 길목과 빠른 물살,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 등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이순신은 자그마한 승리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군의 결의와는 달리 휘하 장수들은 여전히 다가올 전투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순신 역시 워낙에 기울어진 형세에다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는지
명량해전의 전후 상황에 대한 일기를 유독 상세하게 난중일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산 대첩 등 과거의 전투에서 전투 당일에는 대부분 일기가 빠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입니다. 덕분에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도 보기 드문 전력차에서의 승리를 일궈낸 명량대첩의 경과와 그 주인공의 심리를 우리는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역사의 한순간이 오늘날 더욱 실감나는 콘텐츠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597년 9월 15일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기를,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또 한 사나이가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김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삼 엄중히 약속했다. 1597년 9월 16일 여러 장수들은 스스로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하는 형세임을 알고 회피할 꾀만 내고 있었다.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이미 이마장 밖에 있었다. 나는 노를 재촉해서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 현자 등의 각종 총통을 이리저리 쏘니 탄환이 나가는 것이 바람과 우레 같았다. 군관들은 배 위에 빽빽이 들어서서 빗발처럼 난사하니 적의 무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했다. 아군의 여러 배들은 적이 침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시에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나아가 각기 지자와 현자 총통을 발사하니 소리가 산천을 진동하였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적선 31척을 격파하자 적선들은 후퇴하여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했다. 우리의 수군이 싸움하던 바다에 정박하기를 원했지만 물살이 매우 험하고 바람도 역풍으로 불며 형세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로 옮겨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 (7년간) 40여 차례에 걸친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신화를 천행 혹은 기적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훗날의 드라마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기록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현실적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는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이 단 한순간도 요행의 의지에 승리를 갈구한 적이 없었음을, 단 한 번도 준비 없이 승리를 꿈꾼 적이 없었음을 가감히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때론 분노하고, 때론 슬퍼하며, 때론 시대와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승리를 향한 디딤돌로 치환하고자 했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이 기록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순신의 모든 승리가 결코 신화 혹은 기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이순신이자 과거의 한 시대를 살아간 조선인 해군 무관 이순신의 이 일기장이 인류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소중히 다뤄지는 이유가 아닐까요?